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원 이렇게 되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한미반도체 볼 예정인데, 한미반도체가 지금 주가가 거의 대부분 하락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오늘 또 하나 세미텍을 계속 견제하는 한미반도체 회장의 그런 발언들이 계속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 세미텍의 경쟁력을 높여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거기 관련된 소식들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세미텍의 한미반도체 대항마인가? 현실은 험난할 것이다. SK하이닉스하고 420억 규모의 TC본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기술 격차하고 생산 안정성의 시험대에 올랐다. 이 하나세미텍이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한미반도체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와주고 있다. 기존 공급망 구조를 고려했을 때 전통의 강자인 한미반도체를 제치고 안정적인 수주 실적을 쌓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이거를 오히려 한미반도체가 좀 도와주고 있다. 오히려 하나세미텍의 홍보를 더 맡아서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하나세미텍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서 SK하이닉스의 HBM용 필수 장비인 ATC 본더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추적 공급액이 420억 원에 달하고 이 가격이 한미반도체에 사오는 금액보다 하나세미텍가 더 높은 금액을 사오면서 SK하이닉스가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공급 대수를 공개하진 않았으나 10대에서 12대 정도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세미텍이 추가 계약을 따내면서 한미반도체의 경쟁을 따돌릴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반도체 제조사들은 생산 라인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기존 장비 유지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강한데 특히 HBM4가 있죠. 지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한 HBM4 샘플 제품들은 한미반도체 TC본드로 개발을 한 제품들이라서 한미반도체로부터 공급받은 TC본드만 100여 대 이상이기 때문에 한번 최적화시킨 그런 생산 라인을 쉽게 변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생산 라인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율 저하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는 HBM4를 생산할 수 있는 TC본도 대략 공장을 설립하고 있고 양산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세미텍이랑 이 기술 격차가 있는 상태죠. 단기간에 이런 한미반도체를 넘어서기에는 좀 어렵진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LG 제품이 양산에도 성공할 수 있는지는 관건이다. 엔비디아의 컬 테스트 이런 것들이 통과돼야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안정적인 수율 성능을 입증받고 있는 상태고 하나세미텍 장비는 엔비디아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과 안정성을 보여준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태고 하지만 첫 번째 수주 이후에 한 달 만에 두 번째 수주가 바로 이어졌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고 추가적인 발주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 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하나세미텍의 추가적인 장비를 개발을 하기보다는 수주를 추가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HBM3 제품의 엔비디아 컬 테스트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추가 수주를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엔비디아의 컬 테스트를 통과를 하더라도 HBM3E까지는 TC본드를 하나세미텍 걸 사용할 수 있겠지만 HBM4 컬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기술 격차가 있고 HBM4 전용 TC본드를 양산하는 공장을 지금 이번 하반기에 공장 준공을 완료하고 양산을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의 신제품 블랙을 업그레이드 그 다음 제품인 루빈 같은 경우에서도 한미반도체 HBM이 탑재가 될 것으로 지금 샘플을 넣어놓은 상태라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전해주고 있죠. 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조금 언짢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견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 경쟁각을 대립각을 계속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세미텍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SK하이닉스도 충분한 검토를 한 끝에 하나세미텍의 장비를 도입 결정을 했을 건데 양사 장비가 모두 공정에 투입되는 마당에 기술 격차를 따지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의미가 있느냐. 최근 경영 기술 우위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하나세미텍이 실제로는 SK하이닉스의 수주를 많이 받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SK하이닉스로부터 수주받은 하나세미텍도 뭐 후지부지하게 뭐 소량 정도는 수주만 받아봐는 형국이 될 거다. 이게 컬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불가치가 있기 때문에 불투명하다. 그리고 HBM4는 우리가 우위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구심이 존재하긴 한다. 한미 반도체 측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낼수록 경쟁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하나세미텍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듯한 장면까지 연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세미텍은 SK하이닉스 장비를 공급했는데 한미반도체가 하나세미텍을 계속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니까 어 라이벌로서 의식하고 있는 건가? 그럼 하나세미텍의 TC본다도 간접적인 홍보 효과가 있는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 결국 하나세미텍을 띄워주는 쪽은 한미반도체가 되는 꼴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의 공매도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매도가 계속 누적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반면에 대차거래 같은 경우에도 상환 수량이 많지 않고 있고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게 이어지고 있죠. 대차 거래라는 거는 공매도 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식을 빌리고 그걸 이제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를 떨어진 가격으로 매수를 해서 상환을 해서 대차 거래를 체결을 한 거를 상환을 한 것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대차 거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수량은 조금 줄었으나 공매도에 대한 상환은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 구간에서 바닥을 좀 다지는지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과 금융투자에서는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매도를 하면서 공매도를 하고 있는 주체 측은 외국인 것으로 체크가 됩니다. 기관과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서는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게 기관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하고 외국인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거에 베팅을 하고 근데 이 금액을 봤을 때 외국인은 좀 단기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상태고 기관과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향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도 공매도가 끝나가면은 이 기관과 함께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수급을 체크를 해보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에 매도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후에 외국인들의 개별 주식 선물 숏 포지션, 숏은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죠. 매도하는 거죠. 청산이 현물 매도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별 주식 선물, 숏 포지션을 현물 공매도로 전환하는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 대금의 88%를 차지하는 외국인들이 현물의 8조 6천억 원가량, 개별 주식을 1조 6천억 원을 순매수하고 이 만기일에 당일 수급 영향을 따른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을 종목은 한미반도체. 꼽혔죠. 선물 옵션 만기일이 별도에 있는데 옵션 만기일은 4월 10일 바로 내일입니다. 선물 만기일 같은 경우는 6월 12일이 되겠고요. 개별 주식 선물이니까 6월 달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옵션 만기일은 4월 10일 바로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만 조금 출렁거리고 수급에 따른 변화가 생겨주기를 외국인들이 순매수 포지션으로 전환되어 주기를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잖아요. 실적 시즌에서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영업이익, 매출액은 1분기에 1,40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영업이익은 686억 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다는 소식들도 있었죠. 이게 비록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진 수치이긴 하지만 환율에 대한 변화로 시장의 예상치에 육박한 수준으로 발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이거는 잠정 실적이고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 발표일이 다가오면은 수급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도 인지를 해서 일정 수준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요. 거기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공매도랑 대차 거래가 좀 상환이 돼 가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무료로 검색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이 검색식이 어떤 검색식이냐면 매집이 되고 있는 종목들을 돌파 신호가 나와줄 때 알려달라. 그렇게 종목을 추천을 하는 검색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12월 4일 써니전자, 코너아이 이렇게 종목들 두 종목 나왔고 12월 6일에는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나왔죠.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써니전자 12월 4일 여기 이 해당 일에 12월 4일에 검색식에 써니전자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3,250원 정도까지 약 70% 정도가 올라갔고요. 그 뒤에 꾸준히 매집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돌파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때부터 이 기간까지는 100%가 가까운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나아이도 마찬가지죠. 코나아이도 12월 4일 이날 12월 4일에 18,810원에서 검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에 고가가 33,8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70% 가까이 상승하고 조정을 거친 다음에 49,500원까지 100%가 넘는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죠. 2만 원 정도 수준에서 49,5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파미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미셀도 12월 6일에 검색이 됐잖아요. 12월 6일 이날 검색이 되고 난 다음에 12,920원까지 140%가량이 상승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런 차트,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차트도 돌파 흐름들을 보여주는 딱 그 시점에 검색이 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주는 검색식입니다. 이 검색식을 설정을 하는 검색 조건식을 제가 보내드리면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검색식 조건을 보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지만 써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7분 정도 되는 영상으로 어떻게 이렇게 검색식을 설정을 하는지 따라만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영상을 촬영을 했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드리는 거를 따라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넥스트 투자 자문에 신청을 하시면 영상과 이 조건식을 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영상이 대용량이다 보니까 메일로 드릴 수 없다라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도 주간 리포트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이 주간 리포트에 대한 최근에 좀 뜨거워지고 있는 업종에 대한 상황, 분석, 그런 것들을 리포트로 제공을 해드리고 매집주, 무력주들도 무료로 공개해드립니다. 이렇게 무료로 공개되는 주력주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서 번호가 나와 있어요. 2230-1350으로 메일을 전송해 주시면 이 주력주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드리는 검색식은 종목이 자연적으로 조건식에 맞는 종목들을 알려주는 거지만 리포트 같은 경우에서는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성질이 다르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오른쪽 여기 상단에 보시는 카톡방인 건데요. 오늘 넥스틸을 추천드리고 오늘 넥스틸도 29%가량 상승하는 모습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죠. 카톡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다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 자문과 진단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도 한미반도체라고 보내주시면 개별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모든 혜택들을 전부 다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종목 자문, 진단이 필요하시면 종목명을 보내주시고 검색식이 필요하시면 이메일, 카톡방으로 들어가고 싶다. 종목 듣고 싶다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틱톡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3월 21일이죠. 이때 이 21선을 돌파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길 바랬었는데 이후에 3월 31일, 3월 30일 1일부터 공매도가 진행이 되고부터 공매도가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됐고 시장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흘러내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질구간들을 잡아드렸던 가격들이 8만 원대 그리고 7만 원대 그리고 이 하단 부분 이때 당시에 이 지지 구간이었던 6만 원대라는 거죠. 지금 이 6만 원대의 주가가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럼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바닥은 어디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대응을 잡으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옵션 만기일 이후에 수급이 유의미한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고 그리고 공매도에 따른 상환, 매차 거래 상환도 같이 이루어진다면 주가도 기관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에서도 이 순매수를 같이 동참해 준다면 주가는 바닥을 다지는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이 7만 원 부근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 그때는 이제 그 시기적으로는 1분기 실적에 달려있지 싶어요. 1분기 실적에서도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며 7만 원을 돌파를 한 다음에 다시금 9만 원까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지 앞으로도 제가 계속 영상을 분석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독해 두시고 영상 올라오면 알람 받으시면서 영상 시청하러 와주셔야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한미반도체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